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라는 거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단독 명의로 할 거냐 공동 명의로 할 거냐, 그 시기별로 어떻게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는 차이가 없어요. 보유할 때 내게 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는 9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공동 명의는 12억까지 각각 6억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단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2억으로 기본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처럼 세액공제를 받던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에서는요, 양도소득세가 단독 명의는 좀 불리하고 공동 명의는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세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까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 면에서 2021년도에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단독 명의일 때는 9억 원까지 가능하고 공동 명의일 때는 각각 6억 원씩 가능해요. 그래서 12억짜리 주택을 공동 명의로 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 명의로 사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사는 게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공제를 해주던 거를 단독 명의일 때는 공제가 가능한데 공동 명의는 공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이렇게 해주던 거를 단독 명의는 공제가 가능한데 공동 명의는 공제가 안 됐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2021년도에는 공동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단독 명의로 기본공제 9억 원을 받고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를 받는 거를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가 안 되는 거를 선택을 하던지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게 됐어요. 위에 걸로 하던지 아래 걸로 하던지 공동 명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면에서는요, 중요한 게 세율인데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이 새로 45%라는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높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높은 만큼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하는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요. 근데 9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나오죠.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이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랑 단독명의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고려가 되냐면 단독명의는 혼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에 많이 걸려서 세금 부담이 좀 높아요. 그렇지만 공동명의는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가주택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면은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면에서 유리하죠. 요걸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요. 주의사항으로 한번 보면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지분율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고가주택이 그렇습니다. 12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하면요, 소득 없는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분이 5대5가 아닌 지분을 좀 낮춰서 취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명의, 단독명의 어떤 게 유리할까? 주택 취득하실 때 이런 명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훌륭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